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로마 보황제 카이사르가 갈리아 침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갈리아는 내부에서 수많은 부족들이 서로 패권을 다투던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하이드 이족과 세콰이족이 가장 강력하였습니다. 세콰이족은 당시 명성이 높았던 게르만족과 열합하였습니다. 이에 호응한 게르만의 일파인 세비족의 지도자 아리오비스투스는 라인강을 건너와 수차례에 걸쳐 갈리아 연합군을 격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카이족은 갈리아의 패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오비스투스는 세카이족의 고문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영토에 눌러앉아 3분의 1에 해당하는 영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세카이족 조차 게르만족을 끌어들인 걸 깊이 후회하였습니다. 게르만족이 침략에 시달리던 헬베티족이 불어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의 영토는 알프스 산맥과 롱강 그리고 로마 속주와 일만누스 호수로 둘러싸였습니다. 영토를 확장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헬베티족이 가장 강력한 귀족이었던 오르게 토릭스는 갈리아를 의지해 새로 정착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헬베티인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오르게 토릭스는 헬베티족의 지위를 이행받고 여기를 통해 주변 부족의 협조를 얻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갈리아를 양분해서 서로 대립했던 하이드이족과 세카이족 양쪽 모두에게 적합한 오르게토릭스는 하이드이족에서 가장 인망이 높았던 듬노르스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보내 인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세카이족의 유명한 실력자의 아들인 카스티아쿠스에게 접근하여 협조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총독직을 바라고 있었고 삼두 정치의 일원이 폼비우스와 크라소스의 협조를 얻어낸 카이사르는 언론이 정한 기존의 설린과 가도의식 책을 갈리아 총독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의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습니다. 10년간 임기 말년된 카이사르는 기원전 58년에 시체 없이 갈리아 속주로 출발하였습니다. 헬베티족은 자신의 영토를 모두 보수하라고 갈리아를 향해 침략하는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카이사르는 속죄에 죽었던 적이 일개의 군단과 함께 롱강 사이에 두고 헬베티족과 마주쳤습니다. 카이사르는 농강에 도착하자마자 다리를 파괴해 헬베티족이 도강을 막았습니다. 헬베티족은 갈리아 침공이 목적이었고 당시 최강국이었던 로마를 적으로 들 의사가 없었습니다. 카이사르의 병력은 적었으나 헬베티족은 로마군을 공격하지 않고 카이사르에게 사절을 보내 로마 속주의 통과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적의 무리를 자국 영토 안에 들이는 것은 아무리 헬베티족이 우호적이라고 나온다 해도 들어줄 수 없는 요청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시간을 벌기 위해 본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강변을 따라 19마일에 걸친 16피트의 보루와 참을 파고 성체를 곳곳에 둔 채 수비대를 배치하는 등의 진지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동안 카이사르가 속죄에서 추가로 뽑은 보조병이 합류하였고 이로써 카이사르는 헬베티족과 맞설 만한 전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헬베티족이 약속한 시기에 찾아왔지만 카이사르는 명백히 거부하였습니다. 로마 속주를 침입한다면 전쟁일 뿐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헬베티족은 뗏목으로 강을 건너는 움직임을 몇 번 하다가 로마군의 방비가 출장을 보고 도강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로마 속주를 통해 갈리아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한 헬베티족은 과거 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하이드족의 둠누릭스에게 이르려고 하였습니다. 둠누릭스의 중재로 세카이족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하락받은 헬베티족은 셰파니족의 영토를 통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곧 복도로 변해 주변 영지를 마구 약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과이족의 영토를 위로한 헬베티족은 그대로 세과이족의 영토를 신속히 가로질러 하이드족의 영토로 진입하라고 했습니다. 첩보를 통해 전함을 신속히 보호받고 있던 카이사르는 이 사태에 대해 대단히 어려워하였습니다. 그런 헬베티족이 하이드족을 침공한 뒤 그대로 갈리아 중부로 침입해 산토니족의 영토를 점령한다면 로마 속주가 그대로 헬베티족의 예배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제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헬베티족은 아라르 강을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이를 포착한 카이사르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새벽 1시경 세 개의 군단이 긁어 야스바야 마제강을 건너지 못하고 4분의 1 정도로 남아있던 헬베티족을 격파하였습니다. 카이사르의 개입을 알게 된 헬베티족은 다음날 사제를 보내 카이사르에게 강화를 제의하였습니다. 카이사르는 강화의 조건을 하이드리족과 세과이족에게 보상하고 볼모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굴욕죄로 판단한 헬베티족은 카이사르의 강화 조건을 거부하였습니다. 헬베티족은 다시 하이드리족의 영토를 지나갔습니다. 카이사르군은 이를 후미에서 쫓았습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동맹군으로부터 기병 4,000명을 제공받았습니다. 기병이 헬베티족의 기병 500기와 교전 중 몇 개의 부대가 제각하여 패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이드족의 군량 보급이 자주 끊길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격번하여 부족장을 소집해 질책하였습니다. 이때 부족장들로부터 헬베티족에게 우호적인 둠노릭스가 손을 쓴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둠노릭스는 기병 지휘관으로 카이사르 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카이사르가 그를 체포하는 게 가능했지만 하이드족의 수장이었던 디비키아노 쿠스가 하이드의 친 둠노릭스 일파들에게 공격당한 것을 오래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둠노릭스를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헬베티족에 대한 추격을 계속했는데 또다시 군량에 떨어진 일이 생겼습니다. 하이드족의 도시로 군대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를 노마블이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것으로 오파른 헬베티족은 갑자기 전력을 다해 로마군에게 공격을 하였습니다. 카이사르는 기병을 모두 내보내 헬베티족의 공격을 견디는 한편 신속하게 병력을 언덕 위로 배치하여 맞섰습니다. 로마군의 정예 4개 군단이 3열로 포진하였습니다. 신병은 언덕 꼭대기에서 힘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배치가 끝나자 기병은 출소하였습니다. 헬베티족은 기병을 쫓아 돌진하였습니다. 곧 흩어진 기병의 벽 위에 포진한 노마군 보병과 접전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노마군 보병은 헬베티족의 필름을 던져 방패를 소모하게 한 뒤 일제히 돌진하였습니다. 노마군의 공세에 헬베티족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1마일 정도 뒤로 물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헬베티족 후방의 병력 일부가 우회해서 노마군의 우익을 침공하였습니다. 이 움직임을 본 노마군 3렬은 전열에서 빠져나와 헬베티족의 기동에 응전하였습니다. 이 싸움은 정오부터 시작해 밤이 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헬베티족은 일부는 패주하고 일부는 저항하면서 점점 그들의 진영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진영을 바뀌게 된 헬베티족은 군수물자를 성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카이사르에게 저항할 수 없게 된 헬베티족의 생존자들은 다음날 사실을 보내 카이사르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카이사르는 볼모로 받은 뒤 헬베티족에게 그들이 근거지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카이사르가 남긴 괴력에 따르면 헬베티족은 36만 명 중 11만 명만 살아남아 돌아갔다고 합니다. 헬베티족의 전사로서의 명성은 상당히 높았고 50년 전 로마군을 패배시키고 집병을 전사시킬 정도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헬베트족이 유일한 영토는 갈리아의 패권을 다투던 세카이족과 하이드이족의 영토였습니다. 이런 헬베트족을 한번 싸움으로 크게 묻지는 카이사르와 그의 군대의 명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갈리아의 족장들은 카이사르와 그의 군대로 하여금 갈리아를 침공하고 이등 게르만족을 상대하려고 하였습니다. 전부 족장이 몰래 카이사르와 만났고 하이드의 족장이 디비키아코스는 그들을 대파하여 게르만족에 고통받는 갈리아인들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카이사르에게 이를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카이사르에게 있어서 좋은 제안이었는데 이런 분쟁에 개입하여 적의 세력을 내쫓고 그 지역의 새로운 패권자가 되는 것은 전쟁적인 로마인들의 세력 확장 방법이었으므로 카이사르가 갈리아의 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즉시 대응키로 하고 게르만족의 일파인 스웨비족의 주도자 아리오비스투스에게 사절을 보내 더 이상 게르만족을 불러들이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갈리아의 불물을 모두 돌려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리아족을 상대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세 가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전투를 안 했지만 아리오비스투스는 달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쟁이 말을 듣고 전투를 미뤘습니다. 그러자 카이사르는 대담하게도 세비족의 진영에 바짝 다가가 지인을 차린 뒤 아침마다 지인에서 나와 스웨비족의 컵에다가 병력을 보조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5일에 걸쳐서 그 꼴을 시켜본 아리오비스투스는 마침내 군대를 내보내 노마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군은 격렬한 전투를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리오비스투스의 공격은 거셌지만 양군의 거리가 가까웠으므로 노마군 필름을 던질 기회도 없이 바로 백병전에 돌입하였습니다. 백병전이 벌이자 무장의 질적 수준이 높았던 노마군의 전투력이 돋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군과 스웨비족의 전투는 치열하였습니다. 로마군은 스웨비인들이 밀집된 게 뛰어들어 그들의 방패를 낚아챈 뒤 찌르는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스웨비족의 자익은 이 공격을 견디지 못했으나 그들의 우익은 로마군의 우익을 거세게 공격하였습니다. 이를 간파한 기병대장 푸플리우스 니케니우스 그라소스는 3열에 포진한 로마군을 적의 우익에 합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로마군의 우익을 행실을 회복했고 자에게 물어주는 스웨비족은 전투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도망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스웨비족의 수장이 이리오비스투스는 가족을 모두 보낸 채 나인강에 이르러 배를 타고 강 건너로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카이사르는 스웨비족을 완전히 패배시켰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군단을 모두 세관이족의 영토 내에서 주둔시킨 뒤 부관인 나비누스에게 맡기고 북이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수도 로마에서는 제1차 삼두 정치의 영향이 그대로 남아 삼두 정파의 정치가들이 모두 집정관의 시기를 꿰차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가 카틸라의 반란 진압 때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재해한 문제로 지사지 몰수된 후 국외로 추방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갈리아에서는 카이사르가 게르만족을 폐주시킨 이후에도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는 채 그대로 갈리아족의 영토에 남겨둔 것의 의도에 대해 의심제거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가 게르만족이 했던 것처럼 갈리아족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로마파 정치가들의 입지가 강화되는 것을 아직 안 곱게 본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때는 벨가인의 도움을 받아 로마군의 전쟁을 벌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카이사르는
이들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리아 전쟁 2년째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원전 57년 카이사르는 겨울 동안 2개 군단을 추가로 편성하고 여름에 석주의 6개 군단에게 합력해 한 뒤 갈리아 곡식이 이걸 물어 이태리를 따라 그들과 합류하였습니다. 카이사르는 벨가인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이들이 군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자 정권을 이끌고 벨가의 영토를 향해 진군하였습니다. 카이사르군은 15일 만에 벨가인의 영토에 진입하였고 카이사르군이 갑작스런 진군을 받은 내미족은 카이사르에게 항복한 후 협조를 약속하였습니다. 카이사르는 대미족에게 벨가인들에게 대한 정보를 물었습니다. 기영 카이사르에게 복귀로 결심한 내미족은 성기그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들로부터 각 부족의 구성과 위치 그리고 편성과 병력수를 알게 된 카이사르는 벨가인들의 맹주 역할을 하는 부족이 벨로바키아족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카이사르는 하이두이 족장인 데비키아쿠스를 불러냈습니다. 그에게 하이두이족의 병력을 이끌어 벨로바카족의 영토를 짓밟으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내미족의 벌무를 대거 얻어내어 그들이 노마군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벨가인들의 연합군은 내미족이 카이사르 쪽으로 붙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미족의 영토를 향해 진격하였습니다. 이들은 내미족의 도시를 포위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내미족이 카이사르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즉시 크레타 섬의 공병과 발레이아스 제도의 투석병을 보내어 도시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벨가인들은 군대를 철수한 뒤 카이사르의 본진을 접근하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우선 기병전을 통해 벨가의 연합군의 실력을 헤아린 뒤 전투를 결심하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언덕을 배후에 두고 보진하였습니다. 노마군은 상대적으로 소수했고 따라서 그는 진년비 양측면의 참모를 받았습니다. 벨가인들은 노마군 사이에 작은 늪지대가 있었는데 양군은 이것을 건너 공격을 감행하기 그랬으므로 서로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립이 없는 곳에서 기병들끼리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병전에서는 노마군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벨가인들이 섣불리 늪을 건너지 못하리라 판단한 카이사르는 자신의 병력을 진정으로 물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벨가인들은 폭력을 적에 우회하여 노마군 진영의 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후방을 치든가 내미족의 영토를 열어하든가 둘 중 하나의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카이사르는 이들이 강을 건널 때 즉시 기동력에 대한 기병과 김보봉을 보내 급습하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벨가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벨가인들은 그날 밤 회의를 소집하여 방어가 완벽한 위치에 포진한 노마군을 공격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데다가 군정도 바닥이 드러나 있었으므로 자신의 영토로 이동하려 결심하였습니다. 또한 하이두이족이 앞서서 카이사르의 요청대로 벨로바키족의 영토를 공격하려고 했으므로 이들은 이곳에 오래 머물면서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벨가인들은 진을 거두고 퇴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밤 12시에 이르 감행하였습니다. 이들이 퇴각 모두 부족원들을 동시에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들이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잠시 지켜보다가 벨가인들이 진을 거두고 출발한 지 어느 정도 지나 동틀 물에 기병을 보내 비우를 급습하였습니다. 기병이 출발하자 곧이어 티투스 리비아누스가 이끄는 상계 군단이 출발하였습니다. 기병이 후방을 치자 벨가인들은 되돌아서서 역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방부들은 노마군이 급습했다는 소식에 공포에 휩싸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노마군의 응전을 하던 후방부대 역시 전열을 상실했습니다. 카이사르의 기병과 뒤에 합류한 보병은 이들이 헤어질 때까지 추격하였습니다. 달아나는 벨가인들을 살해하였습니다.
승리의 셀마라 주변 부족의 영토를 침공한 가이사르는 근방에 있는 쇠시온의 스족의 항복을 받은 뒤 벨가인들이 맹주인 벨로바키아족의 영토로 들어갔습니다. 전황이 안 좋게 되자 벨로바키아족의 내부에서 전쟁을 주장하던 정치가들을 브리타니아 섬으로 망명하였습니다. 벨로바키아족은 가이사르에게 항복하였습니다. 벨가인들이 맹주했던 벨로바키아족이 항복하였지만 이것에 강력하게 반발한 네르비아족은 그들이 부족만으로 노마권에게 항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스파르타처럼 포도주 및 사치품을 모두 수입 금지한 채 성인 남자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오로지 군사 훈련만 세월을 보내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단련된 군대를 바탕으로 쉽게 부족을 지배하게 두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네바르족을 격파함으로써 로마의 패권에 불만을 품으며 세력을 일수할 생각으로 군대를 이끌고 네바르족의 영토를 향해 들어갔습니다. 노마군이 이 평지에 진입하여 모습을 드러내자 네바르족은 숲에서 뛰쳐나와 노마군을 향해 돌진하였습니다. 이를 사바스 전투라고 부릅니다. 이 싸움에서 네바르족을 격파한 가이사르는 그들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네르비족을 지원했던 아투아투키족을 공격하기 위해 진군하였습니다. 그들은 본 뒤에 농성하기로 하였으나 노마군이 거대한 공성 비행기를 만들어 움직이자 그 배에 질러 노마군에게 항복하였습니다. 가이사르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아투아투키족은 인근에서 야영적인 노마군을 압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마군의 반격으로 4,000명의 희생자를 낸 끝에 성내로 도망갔습니다. 아투키족은 다음날 아침 성을 함락한 노마군에 의해 주민 53,000명이 노래에 팔려갔다고 합니다. 이상 로마 장군 카이사르가 갈리아 침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